아니,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하셨나요?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심장에 좋다고 믿고 드신 그 식물성 기름, 사실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모두를 조용히 병들게 해온 주범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환자들에게 권하던 기름이었는데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제 부엌에서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충격적인 진실에 이제껏 속아왔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 부엌에서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는 활력인생 연구소입니다.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이 매일 먹는 기름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식단 선택법을 확실히 배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59세 박준호라고 합니다. 평생 심장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심장질환의 원인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십 년간 의학 교과서와 학계에서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왔던 식물성 기름이 정말로 그렇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포화지방이 많은 동물성 기름이 심장병을 일으키고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이 그 대안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게 의학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한 환자의 식습관 기록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붉은 고기나 버터보다 식물성 기름을 훨씬 많이 드셨는데도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식물성 기름의 역사와 제조 과정,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기름을 건강식이라고 믿게 되었는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식물성 기름 있죠? 이 기름이 언제부터 우리 밥상에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세상에 이런 기름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버터, 우지, 라드 같은 동물성 기름이나 올리브유, 코코넛유처럼 단순하게 짜낸 기름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1900년대 초 미국에서 크리스코라는 새 기름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재료가 뭔지 아세요? 바로 면실류입니다. 면화 씨에서 짜는 기름인데 원래 사람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등불에 쓰는 연료였어요. 그런데 전기가 보급되면서 이 기름은 팔 데가 없어졌습니다. 기업은 고민했죠. 이걸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공장에서 기름을 하얗게 만들고 냄새를 빼서 새로운 건강식 기름이라고 광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품 광고 규제가 없었거든요. 지금 같으면 절대 못 쓸 말들도 그때는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만든 기름은 우리가 예전부터 먹던 기름과 성질이 완전히 달랐어요. 열이나 빛, 공기에 닿으면 금방 상해버리는 성질이 생긴 겁니다. 이 상한 기름이 몸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게 우리 몸속에 불씨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 계속 쌓이면 살이 잘 안 빠지고 당뇨가 오고 심장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이 심장에 좋은 기름이라고 알려진 데에는 사실 과학보다 돈이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48년 미국 심장협회가 기름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런 말을 퍼뜨렸죠. 동물성 기름은 심장병을 부른다. 식물성 기름을 먹어야 건강하다. 이때는 콜레스테롤 숫자만 보고 판단했어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
염증이 어떻게 병을 만드는지는 거의 따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시절 이미 담배가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자료가 있었는데도 그건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환자들에게 이 기름이 더 건강합니다 라고 말했던 제가 사실은 환자들의 병을 더 키우는 기름을 권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 기름이 하루 이틀 먹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아주 오래, 10년, 20년, 30년 동안 쌓이면서 우리 몸을 천천히 무너뜨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벽 안에 작은 곰팡이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냥 두면 처음엔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벽이 썩고 집 전체가 약해지죠. 이 기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짓이 딱 그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혈관도 예전 같지 않고 몸의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이럴 때 염증이 계속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가 잘 안 통하고 결국 심장이나 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 심장 수술대에 누인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던 기름 때문에 그 자리에 누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건 꼭 알려야겠다. 이제라도 기름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잘못된 걸 멈추고 좋은 걸 넣어주면 몇 달만 해도 피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 멀리 사는 자식들,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건강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꾸면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뭘 먹지 말라는 얘기만 듣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무조건 피하라고만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건 줄이고 이건 늘리자 하고 방법을 알려드렸죠. 먼저 피해야 할 기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주방에서 치우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 씨유, 면실류, 카놀라유, 포도씨유, 홍화씨유 같은 씨앗 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은 전부 공장에서 고온 고압 화학 처리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어 산화 부산물이 생기는데 이게 몸에 들어오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2017년에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씨앗 기름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과 적게 섭취하는 그룹을 비교했는데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염증 수치가 평균 2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위험이 커진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또 미국에서 20년간 진행된 식습관 추적 조사에 따르면 씨앗 기름 섭취량이 크게 늘어난 시기와 비만 당뇨병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가 거의 겹쳤습니다. 탄수화물이나 설탕 소비량은 오히려 줄었는데도 말이죠. 저도 진료할 때 이런 걸 직접 봤습니다. 한 65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혈관이 막혀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고기와 버터를 거의 먹지 않고 대신 심장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식물성 기름을 듬뿍 쑤셨습니다. 볶음, 튀김, 심지어 샐러드에도 씨앗 기름을 부으셨죠. 그 습관이 30년 가까이 이어진 겁니다. 시술 후 식단을 바꾸고 씨앗 기름 대신 올리브유와 코코넛유를 쓰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을 해보니 혈중 염증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본인도 예전보다 숨이 훨씬 덜 차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건 부엌에 꼭 두시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유, 코코넛유, 아보카도유,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버터, 기버터, 정제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이 여기 속합니다. 이 기름들은 분자 구조가 안정적이라 쉽게 상하지 않고 오히려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올리브유 섭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30% 이상 낮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좋은 지방이 혈관을 보호하고 세포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 하나.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열, 빛,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가 됩니다. 작은 병에 담아 쓰고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하세요. 또 우리가 식용유만 닦고도 큰 변화가 있지만 더 효과를 보려면 가공식품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과자, 빵, 냉동식품, 인스턴트 라면 이런 음식은 거의 예외 없이 씨앗 기름이 들어갑니다. 저는 집에서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직접 고구마를 찌거나 견과류를 한 줌 먹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바꾸는 건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기름을 한번 확인하고 다 쓰면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식으로 해보세요. 습관이 바뀌면 몸이 변하고 건강이 돌아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기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방법이자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방송에서 들은 기름 이름이 당신 부엌에 있다면 또는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만들 때 식물성 기름을 사용했다면 그건 지금까지 몰라서 쓴 거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기름 하나 바꾸는 게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겠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요. 부엌에서 쓰는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꾸면 한 달 뒤에 혈압이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3달 뒤에 혈당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의사가 혈관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그냥 듣고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엌으로 가서 주황 서랍과 냉장고 속 기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기름을 살 땐 조금만 더 신중하게 고르세요. 이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건강, 멀리 사는 자녀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아마 그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부엌에서 발견한 기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그게 또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나도 당신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건강히, 평안히.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창밖 새소리가 반겨주네. 거울 속 주름도 이제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같아. 참 오래 참았지 나보다 난 먼저.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볼래.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남은 날들도 소중하니까.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힘차게
주는 선물이래.